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에너지 전환과 모빌리티 투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 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으며 계획을 넘어 실행의 단계로 넘어왔다. 미국은 지난 트럼프 정부의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로 글로벌 탈탄소화 여정에서 잠시 후퇴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기후 정상회의를 이끌며 앞장서서 주요 탄소 배출국의 탄소 중립을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빨라진 클린 모빌리티로서의 변화와 이어진 그린 뉴딜로 타격을 입은 경제 해결책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는 것이다.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자동차는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이며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기차와 수소차가 도시를 가득 메우게 될 것이다. 다가올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재앙이겠지만 이로 인한 에너지 전환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다음 화두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에너지 전환일 것이다. 주인공은 태양광과 2차 전지가 차지할 것이다. 자동차 전동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전기를 사용하는가이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자동차 전동화를 통해 탄소 중립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방안이다. 2020년 7월 자동차 업계 시가총액 1위가 도요타에서 테슬라로 바뀐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역전은 표면적으로 자동차 혹은 내연기관차의 수요 정체와 업체 간 경쟁 심화, 그리고 순수 전기차의 높은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투자자들은 자동차 산업의 시장 가치가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모빌리티를 둘러싼 규제나 소비자의 행태가 내연기관 중심의 구동 방식에서 배터리나 수소 기반의 전기 구동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어떠한 요인으로 변화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속하는 요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친환경차 너머의 서비스, 플랫폼과 같은 생태계로 시각을 확장해야 한다. 자동차 업계 경영진의 관심은 아직 상대적으로 먼 자율주행보다 규제 강화로 단기간에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친환경차의 방점이 찍혀 있다. 과거에는 경쟁 관계였던 ICT, 즉 정보통신기술 업체와의 협력과 사업 연합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거 테슬라와 파나소닉, GM과 LG 에너지 솔루션 간 배터리 공급 연합과 지난 CES 2020의 현대자동차와 우버의 도심 항공교통 사업 연합 등이 대표적인 사업 연합 사례다. 2020년 5월 유럽은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기후 중립 목표를 세우고 1조 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후 역사상 최대 규모 부양책으로 유로피언 그린딜이라고 부른다. 유로피언 그린딜은 저탄소 산업 투자를 통한 경기 회생과 성장에 목적을 두고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수소경제 활성화, 전기차 확대, 탄소 국경세 도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이어진 EU 주요국의 전기차 산업 지원 정책도 유로피언 그린딜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정책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전기차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정책을 세부화한 점이 특징이다. 중국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2020년 양회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친환경차 보조금 연장과 전기차 확대 목적의 인프라 투자 등 새로운 인프라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에는 스마트 전기차 충전소 확충을 포함한 7개 분야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드 페리티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법을 만드는 등 수소 산업 활성화까지 연결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이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린 뉴딜을
공약으로 내걸고 적극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성장과 분배를 위한 그린 뉴딜 결의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이후 재생에너지로의 100% 전환, 제조업의 탈탄소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등의 정책과 1.7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4조 달러에 해당하는 인프라 예산 중 일부인 1조 달러의 예산안이 지난 2021년 8월 상원을 통과했다. 한국 정부는 그린 뉴딜로 총 사업비 73.4조 원, 일자리 65.9만 개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한 녹색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녹색 산업 육성 등의 총 사업비를 분배해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팽배해지는 무역 보호주의 속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국경세에 대한 재논의가 시작되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즉 탄소 국경세는 EU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EU 상품 수출 시 탄소 감축 비용을 환급해주며 EU 역외로의 탄소 누출 방지, 공정 경쟁, 상대국의 기후변화 노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향후 EU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럽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체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산 공정의 저탄소화에 대한 압박을 받고 관련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대-EU 교육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 부문의 제조업 탄소 수출량은 4,260만 톤에 이른다. 이는 산업 구분별 가장 큰 배출량이다.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제조업 기반의 국가는 탄소 순수입국인 선진국에 비해 탄소 국경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제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은 탄소 배출 이슈에 더욱 민감한 상황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을 재검토하고 전기차 세금 감면 한도를 제작사별 최대 20만 대에서 60만 대로 높이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전기차 판매 확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에너지 시장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위치는 여전히 절대적이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1차 에너지의 33%가 석유이며 전체 석유에서 자동차용으로 쓰이는 석유 비중은 45%에 달한다. 따라서 자동차 연료가 변화한다는 것은 에너지 산업에서 석유의 위치가 크게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석유는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비중이 대단히 낮다. 전 세계 전기 생산의 1%를 차지할 뿐이다. 따라서 자동차가 전기를 사용해 달리게 된다는 것은 에너지 산업 지형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사건인 셈이다. 석유뿐만이 아니다. 전체 에너지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같은 화석 연료나 천연가스 또한 탈탄소와 전기화라는 흐름에서 큰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모빌리티 혁명과 에너지 산업의 변화는 연결되어 있다. 최근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에 태양광이 닿으면 광전 효과로 물리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풍력 발전기의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기존 화석 연료를 통한 발전 방식과 비교해 중간 단계가 생략된다. 또한 전력 생산 과정이 단순하고 발전 효율이 높다. 태양광 발전에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실리콘 태양광 모듈의 발전 효율은 20% 초반 수준이다. 일정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광이 20%만이 전기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태양광은 고가할 일이 거의 없는 무한한 에너지면서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발전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동일 면적에서 생산해내는 전기의 양이 늘어나고 전기 생산에 필요한 설치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화석 연료 발전 기술 역시 발전하고 있다. 최신형 천연가스 복합 화력 발전의 경우 발전 효율이 60%에 가깝다. 하지만 유한한 자원인 천연가스와 무한한 자원인 태양광의 효율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화석연료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이미 증명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GE, 제너럴 일렉트릭이다. 한때 미국의 상징과도 같았던 GE는 2018년 8월
111년 만에 다우존스 지수에서 제외되었다. 그렇다면 기회를 얻는 기업은 어디일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제작 부문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 우선 기회를 얻을 것이다. 또한 전력기기 관련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체 역시 기회가 커질 것이다. 전력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버터, 배터리, 그리고 모터다.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장치고 컨버터는 그 반대다. 모터는 동력 장치다. 청소기부터 냉장고까지 우리가 쓰는 많은 전자제품에 모터와 인버터를 채용하고 있다. 에너지가 전기로 일원화된다는 것은 이러한 장치들의 사용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기업이 LG그룹이다. GM의 전기차 볼트에는 LG전자의 모터와 인버터, 정동 컴프레셔부터 계열사인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까지 들어있다. 볼트 생산 비용의 56%가 LG로 흘러 들어간다. LG전자는 가전산업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수요 부품을 제작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의 동력원이 석유에서 전기로 전환되면서 가전제품 사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적용할 기회가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와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을 설립해 전기차 부품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와 자사의 태양광 패널을 통해 전기차 충전 사업 및 가정용 통합 에너지 시스템 사업까지 진출하는 등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구 전체가 1시간 동안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세계 전체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의 총량에 해당한다. 태양 에너지는 무한하고 완벽하게 친환경적인 에너지다. 또한 어디서나 존재하는 자원인 만큼 전 세계적인 에너지 부족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에너지로 인한 비극을 막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에 값하는 성장은 결국 태양광 발전 설비가 저렴해졌기에 가능했다. 2010년 1kW당 0.381달러에서 2020년 0.057달러로 눈에 띄게 하락했다. 모든 재생에너지를 통틀어 가장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이루어진 발전 방식이 태양광 발전이다. 전 세계가 수소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수소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적 편중이 없는 보편적인 자원이며 탄화수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수소는 산소와 화학 반응을 통해 최종 에너지인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 부산물은 단지 물뿐이다.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 수준이 높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친환경적,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다.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면 전기 생산이나 동력기관 기동에 필요한 석유 또는 가스의 생산지인 중동 중심 에너지 산업 구조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다. 에너지 빈국이 상황에 따라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빈국도 에너지 자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 테슬라는 2019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의 향후 매출에서 에너지 부문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2016년 테슬라는 솔라시티를 인수하면서 사명 선언에서 운송이라는 단어를 에너지로 바꾼 것은 물론 테슬라 모터스라는 사명 또한 모터스를 제거하고 테슬라로 바꿔버렸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자동차 시장 넘어 에너지 시장을 내다보고 있다. 미국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발효로 자동차 업체의 경우 2025년까지 역내 가치 비율을 75%까지 높이지 않으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 내 배터리 생산 설비를 확보하는 것은 경쟁력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감안하면 중국 업체가 미국 현지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파나소닉은 여전히 테슬라의 배터리를 일부 공급하면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도요타와의 협업 정도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파나소닉은 테슬라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완성차 업계에 안정적으로 대규모 고성능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한국 업체뿐일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은 미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배터리 산업에서 위상을 더욱 높일 준비를 하고 있다. 테슬라는 2003년 전기차의 대중화를 목표로 엔지니어 그룹이 설립한 업체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전기차 대중화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적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비전 아래 모든 사업 구조들을 통합하고 있다. 현재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 1위 업체로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내연 기관차 OEM을 포함해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로 올라섰다. 전기차의 대중화를 넘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청정 에너지와 이를 저장하는 제품까지 생산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가지만 배터리 산업의 성장으로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산업은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업체를 알아보고 이에 맞춰 투자해야 한다. 한국 배터리 셀 3사, 즉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의 합산 예상 매출액은 2021년 34.6조 원으로 전년 22.8조 원 대비 52%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3년까지 매출액이 51.5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LG 에너지 솔루션의 예상 매출액이 2021년 기준으로 20조 원으로 양사 매출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1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 2위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사다. 그리고 삼성 SDI가 5위, SK 이노베이션이 6위로 국내 3사가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다. 자국 업체들의 배타적으로 우호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국 업체가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형식으로 한국 업체들을 견제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3사의 중국 매출은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유럽 시장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유럽에서만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유럽 전기차의 대부분은 한국 업체의 배터리를 사용하지만 중국의 거센 추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유럽 배터리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정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도전과 유럽 기업들의 내재화 사이에서 한국 배터리 셀 3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쉽게 확장하기 어려운 미국 시장을 바탕으로 2023년 이후 고성장을 이어가며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좀 어떤 ETF에 투자해야 되는지 좀 많은 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